저는 올해 75세 박정수입니다. 지금 한국 강남구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때마다 참 뿌듯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LA에서 살았는데 그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시원해져요. 제가 아들에게 준 한인타운 건물 세 채, 총 200만 달러 어치를 모두 회수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야기인데 정말 통쾌했던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197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한 농부였어요. 경상북도 안동에서 이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나 농사일만 하다가 30살에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행을 택했죠. 처음엔 LA 한인타운에서 레스토랑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월급은 겨우 350달러였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 건물을 갖겠다는 목표 말이죠. 10년 동안 정말 개미처럼 모았습니다. 부인과 저 둘이서 일주일에 7일 휴일이란 게 없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1985년에 첫 번째 건물을 샀습니다. 한인타운 올림픽 대로변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당시 8만 5천 달러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투자였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또 건물을 사고 또 사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건물 세 채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아들 민수가 대학 졸업할 때쯤엔 한 달에 임대료가 1만 5천 달러씩 들어왔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미국에서 이만큼 성공했으니까요. 그 시절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 민수는 UCLA를 졸업하고 회계사가 됐고 며느리 제니퍼도 처음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백인이긴 했지만 한국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손주들 2명도 예쁘게 잘 키웠어요. 큰 손자 데이빗이 17살, 작은 손녀 에밀리가 15살이었는데 할아버지인 저를 정말 따랐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한인타운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음식도 사주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데이빗한테는 태권도도 가르쳤고 에밀리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한국 학교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8년쯤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 제니퍼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엔 아버님이라고 정중하게 불렀는데 그냥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해달라고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손주들이 저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이야기해봤더니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다른 한인 가정에서 비슷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백인 며느리가 있는 집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문화적 차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한국 문화를 낡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었어요. 김 사장님 댁도 그랬고 이 권사님 댁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대비를 해뒀어요. 2019년에 변호사를 통해서 아들에게 건물들을 넘겨줄 때 특별한 조건을 달았거든요. 리빙 트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만약 저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면 언제든지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그래도 제 자식인데 설마 아버지를 버리겠어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며느리의 불만이 더 커졌어요. 늙은 시아버지가 집에 있는 게 스트레스라는 게 표정에 다 드러났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손주들 때문에라도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 아들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말이죠. 처음엔 아들이 거부했는데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2021년 가을 드디어 아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시니어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가 아버지 또래 분들도 많고 더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시니어 커뮤니티라고 포장했지만 결국은 요양원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자식에게 200만 달러어치 건물을 물려줬는데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까 내다 버리겠다는 소리였어요. 한인의 이사로 활동하던 김 형님께 상의해봤더니 안타까워하면서도 요즘 젊은이들 생각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효도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고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면서 왜 저를 버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제가 2019년에 만든 리빙 트러스트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했죠. 다행히 모든 조건이 제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트러스트 설립자인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의사에 반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즉시 모든 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도 정말 잘 준비해뒀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계약서를 꼼꼼히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민 초기에 계약서를 제대로 안 보고 사기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게 계약이고 법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일은 항상 변호사와 상의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2022년 봄 드디어 행동에 옮겼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아들에게 통지서를 보냈어요. 트러스트 조건에 따라 모든 재산을 회수하겠다고 말이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아버지 뭐 하시는 거냐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니까 내 재산을 다시 찾아가는 거라고요. 며느리는 정말 화를 냈어요.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하겠다고 위협했죠.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뒀거든요. 리빙 트러스트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거였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저를 무시하면서 늙은 한국인은 법도 모르고 미국 시스템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5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면서 필요한 건 다 배웠거든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건물 세 채의 소유권이 모두 제게 다시 돌아왔어요. 아들은 울면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죠. 며느리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법은 법이었거든요.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박수를 쳐줬어요. 그동안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처럼 미리 준비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제 사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고생하던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많이 오셨어요. 건물들을 모두 팔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0만 달러로 강남구에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 돈은 예금에 넣어뒀어요. 지금은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는 연락을 끊었고 손주들도 만나지 않고 있어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 존엄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동네 경로당도 나가고 등산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50년 가까이 살았지만 역시 고향이 최고예요. 말도 편하고 문화도 같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가끔 미국에 있는 한인 친구들이 연락해서 부러워한다고 해요. 자기들도 저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조언해 드리죠. 미국에서는 모든 게 계약이고 법이니까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특히 재산 문제는 더욱 그렇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물론 아들을 잃은 건 아쉽지만 제 존엄성을 지킨 건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가끔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와요.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시거든요.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려요. 미리 준비하라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라고 말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인데 왜 함부로 대우받아야 하나요? 특히 이민 1세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때는 반드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리빙 트러스트나 신탁 같은 걸 활용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라고요. 저처럼 미리 준비해두면 언제든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당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지킬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그때 용기 있게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냥 참고 요양원에 들어갔다면 지금쯤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200만 달러어치 재산은 며느리가 다 써버리고 저는 쓸쓸하게 늙어갔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당당하게 살 거예요. 제 재산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승리 아닐까요?